뭐 이런 최근에 뭐 관심 사실 뭐 누가 뽑히든지 뭐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이런 게 이야기가 걸렸어요. 뭐냐면 이 이재명이 지금 입원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이 최근에 사실 정성호 의원을 처음에는 본인이 좀 밀었나 봐요. 글쎄요. 사람들이 네. 있는 데서 뭐 정성호 의원 뭐 하십니다 하고 뭐 이렇게 자기 한 것처럼 해서 정성호 나와 뛰었는데 이게 조금 중간에 가면서 입장이 싹 바뀌어서 요즘은 이재명이 어떤 이런 여러 자리에서 추미애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미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유가 지금 추미애가 본인이 지금 당심 명심 다 가졌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심, 명심, 네. 민심, 삼심을 네. 다 가졌다. 자, 그 이유가 보니까 지금 이 박찬대를 본인을 이제 정말 꼬봉으로 삼았잖아요. 국회의장도 지금 이재명의 온통 머릿속에는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이거밖에 없대요. 자,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 그다음에 원내대표 똘똘 뭉쳐서 지금 이 국면을 돌파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미애의 또라이성 기질이 필요하다. 똘끼가 필요하다. 똘끼가 필요하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 추의 똘끼를 이용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입장이 좀 정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이런 지금 견해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성호 의원만 하더라도 뭐 친명 좌장이다 이러긴 한데 나름대로 뭐 또 합리적인 구석이 그나마 민주당 친명 중에서는 그나마 뭐 대화가 된다. 네. 기자들하고도 그렇고 상대당 의원들하고도 그렇고 뭐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좀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고 너무 당파적이지 않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뭐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거를 의미한다면은 네. 그건 전투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6월 7일이었나요? 이화영 1심 선고 공판 거기에 모든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근에 무슨 뭐 장시호 꺼내 갖고 무슨 그 검사냐 뭐 깡패냐 뭐 그거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냐면은 이화영 그걸 자꾸만 그 장시호 그 사건까지 소환해 가지고 그걸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화영 술판 그 검사도 그럴 그거 수가 하려고. 있다라는 거 자꾸만 그 끝을내기 전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이화영이 6월 7일 1심 공판에서 대북 불법 송금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오염시키고 그 진행을 더디게 하고 거기에 지금 딱 꽂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서정욱 변호사하고도 때 얘기했지만 뭐 수원지검이 원칙적으로 하면 또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그거 네네,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체포동의안 표결 그 누가 또 이제 언제 상정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예. 국회의장이 그 저기를 그 지휘봉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심리적 상태가 지금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이 수술하는 거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라고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추미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재명을 완전히 뒷받침하겠다. 뭐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이 내세웠던 여러 가지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부의 권한까지도 이제 완전 뺏어오겠다는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다 통과시켜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재명 당신 내가 정말 앞장서서 전면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이제 개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이제 지금 그 뭐 혁신회입니까? 거기 의원들이 31명이나 있잖아요. 네, 31명. 여기도 이제 아마 그쪽으로 이제 이재명이 누르면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국면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오히려 뭐 어정쩡한 인사보다는 확실하게 추미애가 돼서 확실하게 깽판을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원구성 협상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박찬대 얘기대로 뭐 법사위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럼 니들 네. 다 갖고 가라. 다 갖고 와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국회 파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라. 네. 그렇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판단이 좀 다른 거예요. 합리적 판단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그래도 좀 점잖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는 게 이제 다들 판단하실 건데 우리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추미애가 돼서 정말 독주하는 거. 추미애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켜준 존재 아니겠어요? 보수의 어머니잖아요. 예. 보수의 어머니 시즌 2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이 이재명 그렇게 마음 먹으면 추미애가 될 텐데요. 네. 아마도 추미애는 이재명의 욕구를 일정 부분 이제 그 화답을 할 텐데 네. 추미애가요 국회의장만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면 또 이제 또 다시 뭘 잡고 싶겠죠.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 말이죠. 그 마이크 잡고 윤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멘트를 날릴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추미애는 그래서 자기가 차기는 출마하지 않겠다. 대통령은 누가 한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거를 먼저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차기 대선에는 나서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국회의장에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서겠다.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재명이 좋아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이 추미애의 전략적 연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즉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신의 똘성이 나는 필요해. 날 위해서 좀 또라이짓 해줘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잘 안 믿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욕망을 보는 것 같아요. 즉 추미애 욕망을 보면 튀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충분히 본인이 뭔가 이용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재밌게 되네요. 참 네. 재밌게 흘러가요. 참 22대 국회를요. 우리가 아예 기대치가 없잖아요. 기대치가 네. 너무 낮잖아요. 21대가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 하는데 22대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할 텐데. 네. 예. 그래서 우리 기대치를 낮추게 보면요. 참 재밌는 양상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참 이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당의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조금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정말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당 분위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결정적으로 이재명이 패착이 뭐냐면 국민들이 이 다수 의석을 주잖아요. 만약 이재명이 조금 합리적이고 중도적으로 운영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저 사람한테 정권을 맡겨도 괜찮겠네 라고 볼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면에서 좀 우리가 비주류성 네.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좀 이게 똘끼 그다음에 어떤 과격성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이재명이 이번에 170석을 가지면서 본인이 수권자로서 네. 그런 이미지를 딱 본인이 이번에 보여주면서 조금 합리적으로 본인이 봐도 사람들이 봐도 한다면 국민들이 걱정이 덜어들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그리고 민주당이 여당이 돼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 작전을 써야 되는데 예. 지금 이재명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이게 과도하게 이제 사법 리스크 하려고 그러니까 완전 폭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옛날같이 똑같이 대통령 되면 진짜 나라 완전 망하겠구나. 그러니까요. 추미애 저런 애들이 설치는 거 정말 꼬라지 못 보겠구나. 그렇죠. 라는 게 되면 정권 교체를 아니라 정권 우리는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전략적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추미애 되는 거 욕할 필요 없이 해보세요, 추미애. 자, 박찬대 응원하고 자, 계속 좀 세게 나가세요. 특검 한 6개, 7개 하고 막 이렇게 가면 결국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맞아요.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은요 아주 현명하기 때문에 또 합리적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는가 이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이니까요. 조금 너무 절망적으로 의석수가 적다고 해서 그건 이미 주어진 조건이 돼버린 거고요. 네. 불변의 조건이 된 거고 그런 그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이제 모든 걸 판단하고 실천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 줬나요? 네? 이재명한테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 줬나? 혹시 병상에서 이것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좀 이재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데 국민들이 이재명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을 대통령 시켜도 될까 안 될까 판단을 지금 하는 시점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 나라 망하겠구나. 잘못하면 저 양반 저거 해갖고 나면 다 퍼주고 그다음에 저 추미애 같은 거 기용하고 이러면 진짜 나라 망하겠구나
라는 인식을 지금 서서히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물론 그 길로 계속 갔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쉿 하겠습니다. 쉿. 자.